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말이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 또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통해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우리 김민준님, 전문가님 멋지세요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김민준 전문가의 종목 진단을 간절히 또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동국 SNC. 동국 SNC요. 네, 5,100원에 비중 5%요. 5,100원에 비중 5%. 그러면은 요거 바로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언제 들어가셨나요? 이틀 전에 종가 매매한 건데요. 그렇군요. 네, 요거 풍력, 예. 태양광이나 풍력 요거를 꼭 하나 들고 가고 싶어서 요거 선택한 건데, 네. 지금 5%만 한 거는 조금 혹시 장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잠깐 정찰하신 거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추가 매수할 의향도 있고, 이거 내년 전반기까지 좀 끌고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풍력이. 알겠습니다. 마침 또 태양광은 아직 좀 높고 풍력이 동국 SNC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자리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과연 잘한 선택인 건지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전망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예.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풍력입니다. 동국 SNC. 요즘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틀 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5% 가셨고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 앞으로의 전망도 좀 봐주시죠. 네, 시장님 약간 옵저버 정찰 개념으로 네. 5% 정도 가볍게 해보신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도 좀 연말은 많이 하신 부분 같고요. 동국 SNC야 기업 내용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해상풍력 쪽에 조금 더 지금까지는 초점이 포커싱이 많이 돼 있었죠. 그런 해상풍력에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이 CS 윈드가 일단 대장주고, 그 다음에 상강 MNT가 있겠죠. 풍력 우리 만들 때 하부 자켓을 만드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 동국 SC 같은 경우는 좀 해상풍력보다는 육상풍력 단지. 지금 최근에 제가 공시계약을 보니까 공시계약이 정정 계약으로 좀 나가긴 했는데 상당히 수주가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수주가 이제 내년부터 좀 반영이 되는 쪽이고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 성향을 보니까 전반기 정도까지는 내가 좀 끌고 가보겠다. 네. 근데 지금 파동의 모양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느냐 이런 질문까지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진입 타점 나무라실 데 없고요. 네. 충분히 구력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실력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업황으로 봤을 때 아까 태양광과 신재생, 수소 이런 3박자가 있는데 네. 풍력도 좀 부각이 될 것이냐. 이 고뇌한 흔적이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CS 윈드랑 상강 MNT도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동국 SC보다 좀 높습니다. 네. 확실히 네임들은 조금 더 그쪽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동국 SC가 실적이 또 좀 안 좋아지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동국 SC도 이제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측면입니다. 작년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이 3,700억 정도 찍었고 영업이익이 183억인데 올해 더 좋거든요. 241억인데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아요. 그다음 가장 좋았던 점이 동국 SC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5년 동안은 외형 성장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신재생 파트가 분명히 성장주의 한 측인데 외형 성장이 없다는 것은 일단 매출액 증가가 없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장주로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매출액이 일단 먼저 올라가면서 외형 성장이 돼주고 그리고 나서 영업 이익률이 좀 올라가느냐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동국 SC는 올해부터 그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3,700억, 올해 가이던스 5,1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1,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벌써 3,000억을 찍었어요. 매출액만.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30억을 찍었기 때문에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주 잔고의 계약 기간을 보게 되면 또 그 영업이익률이 반영되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정 계약이 좀 됐지만 2023년에도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소형주인데도 나와 있어요. 네. 내년에도 325억, 매출액은 5,400억까지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지속적인 성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여기까지도 좀 내다보신 것 같아요. 단지 요즘에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수급 문제인데 어느 그렇죠. 쪽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과대 낙폭에 따른 대형주들 반등이 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뭐 삼성전자 업황 안 좋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6만 전자 어쨌든 터치하고 왔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좀 빠졌지만 이제 감사한 소식이 좀 빠졌지만 어찌됐건 반등이 나왔고 또 오늘 2차 전지도 시장도 대형주 위주로 좀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1월 달에는 조금 내용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대형주에 갔던 수급들이 낙수 효과가 조금 올 것 같고요. 충분히 조금 더 밀린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선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12월 1일 날 찍었던 작년 저가가 4,465원인데 여기까지는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11월 2일 날 FMC가 있지만 별다른 내용 없이 지나가겠지만 네. 혹시나 시장의 관망세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함께 단기 고점을 좀 찍었기 때문에 지수 조정에 따른 종목 하락. 종목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레인지 보면 5,000원이 좀 이탈돼서 4,500원 사이에 좀 온다. 그럼 추가 매수를 5% 정도는 과감하게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가를 4,800원에서 5,000원 정도 사이선에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예. 뭐 굳이 우리가 불타기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가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10% 정도 비중을 채워서 전반기까지 가져간다면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7,500원까지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청자분 좋은 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투자 기간을 가져가겠다는 명확한 기준치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년 전반기.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정도 투자해보겠다는 건데 충분히 저는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 비중의 최대치는 풍력은 뭐 태양광보다는 지금 조금 밀리는 분위기지만 동국 SC의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최대 비중은 15%까지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 전반기까지 보였을 때 7,500원. 제가 봤을 때는 7,500원 정도 와서 만약에 조금 더 넘어간다면 네. 8, 9,000원까지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하게 올라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 목표가를 7,500원으로 설정해 보시고 그 이후에 또 한번 추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지금 분석도 열심히 다 하신 것 같고, 확인이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동국 SNC 믿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 과거에 외형 성장이 좀 없었지만,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5,000원을 이탈하고 좀 내려가게 되면, 5,000원에서 그리고 4,500원 요 사이 정도의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보시고, 10%까지 비중 채우세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한 4,800원에서 5,000원 사이, 요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뒤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7,500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때 7,500원을 강하게 뚫어내면 8,000원, 9,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니까 그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수익 거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동국 SNC 살펴드렸습니다. 자, 뭐 저희가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믿음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성장에 대한 의심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뭐 원전이냐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동국 SNC에 대한 이야기를 또 도와드렸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 갖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내귤러님의 종목 진단입니다. SL 3만 원에 15% 들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SL 자동차 부품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최근에는 완성차 업계에 좀 업황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완성차 업계의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부품주들도 좀 같이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차트를 살펴보시면 3만 원에 매수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좀 들어가신 걸까요? 근데 차트상으로 볼 때는 많이 올랐을 때는 거래량이 좀 확 터져주는 모습인데 좀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한 걸로 봐서는 세력들이 좀 계속해서 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종목입니다. SL 최근에 좀 살펴보시면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조금 매출이 해외에서 확대되면서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SL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괜찮은 종목일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 SL에 관한 종목 진단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SL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종목 고뇌하신 흔적이 여실히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굉장히 실력자분들이 많이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굳이 상담 신청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생소한 종목이라 세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고요. 우리 캐스터님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예. 요즘에 매출액이 좀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 공략을 많이 했는데 물론 완성차에 대한 반등들이 좀 나오면 좋죠.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기아라든지 결국은 이제 완성차 그룹주에 대한 점유율 부분은 아직 괜찮은데 결국은 좀 큰 소비, 경기 침체에 따른 큰 소비는 조금 자제하는 측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뭐 IRA 법안 때문에 발목을 잡힐거든.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뭐 공장 다 짓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수혜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 국면에 따른 대형주들은 하락이 있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간대 저도 아모그린텍을 추천도 드려봤지만 화신이라든지 최근에 뭐 성우하이텍까지 뭐 신사업이 또 부각되면서 갔고, 그전에는 뭐 센트럴 모텍도 괜찮았거든요, 추세가. 근데 이제 SL 같은 경우는 보면 올해 매출액 성장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보면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거든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에서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이 되는 업체는 두 업체밖에 없어요. S&T 모티브하고 지금 네. 사명이 변경된 DTR 오토모티브. 구동 모터 쪽이고요. S&T 모티브는 이제 현대 기아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SL도 보시게 되면 지금 헤드램프 쪽하고 샤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전동화 사업부로 이름을 좀 바꿨는데 올해 매출액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지금 작년에 3조 찍었는데 올해 4조, 1조 원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허. 이럴 때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더블로 가는 예. 완벽하게 성장이 좀 배가 되는 그 국면에 주가 성장이 상당히 좋거든요. 당연히 그에 따른 매출액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률 성장도 있었느냐? 있었죠. 1,500 정도 더 올라갔는데 예. 제가 봤을 땐 그거에 대한 주가는 좀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우선 41,000원까지 한번 찍었고 시청자님은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 단계로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급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비중을 보니까 15% 선인데 네. 가격 조정은 저도 마무리 단계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간 조정의 형태에서 어떤 형태를 좀 띌까 이 부분이 약간 지금 의구심으로 좀 남아있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이 저는 조금 더 수혜를 볼 거라는 측면도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거나 지금 결국은 고객사가 보게 되면 현대 기아거든요. 그 외에 글로벌 기업 업체들이 몇 개 있지만 결국은 뭐 사전 예약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 완판돼 있지 않습니까? 부품주들 분명히 수혜를 볼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조금 대장주들의 흐름이 더 좋아지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더 따라갈 텐데 그런 흐름은 나온 것 같지 않고요. 저는 투자 관점에서 분명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의 접근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약간 스윙 관점으로 좀 짧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은 좋아지고 있으나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서 단기 포인트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난번에 눌림목 구간에 갔을 때 22,000원까지 눌리고 다시 41,000원을 한번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 조정선에서 제가 봤을 때 25,000원을 이탈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주봉의 월봉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기술적인 걸 다 참고했을 때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일단 25,000원 정도로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매집 전략으로 투자 관점으로 가게 되면 손절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단기 관점입니다. 그러면 반등 목표가를 이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반등 목표가는 35,0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재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주가가 25,000원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 22,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결정을 잘해야 되겠죠. 지금 아까 먼저 번에 전화 상담 신청하신 분은 내가 전반기까지 하겠다. 이 투자 기간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나는 어느 구간까지 좀 투자 기간을 잡아야 되겠다 하면 그 기간에 따른 설정과 눌림목 구간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자 관점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면 22,000원까지 좀 열어두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난 좀 단기로 보겠다. 그러면 손절가 25,000원, 반등 목표가는 35,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시기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들어가신 관점을 보니까 짧게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또 내려주셨네요. 자, 자동차 부품에서 뭐 워낙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SL입니다. 실적은 당연히 뭐 굿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2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22,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짧게 보신다면 2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단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길게 보신다면 그 다음에 22,000원까지 내려갔다 올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는 정도면 좋겠고요.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35,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SL 살펴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SL 레귤러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완벽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유튜브에서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뒤로 하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제갈공명님 수고하십니다 하시면서 제로투세븐 매수가는 7,500원에 비중 5% 들고 있는데 추매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목표가 설정 좀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로투세븐 유아용 의류 관련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산 장려 정책에 관련주로 떠올랐던 종목이죠. 이 테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이네요.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 제로투세븐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이렇게 내려온 모습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7,5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오면서 물려 계신 모습이네요. 그래서 추매를 해서 좀 빠져나오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과연 추매를 해서 빠져나오는 게 옳은 방법일지 또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지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제로투세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제로투세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거는 조금 패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구간에서 기술적인 걸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가방 컴퍼니와 대표적 제로투세븐 뭐 궁중비책이라고 하거든요. 분말류 포장도 하고 유아용품 쪽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뭐 지원하겠다 5조 원 정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때 뭐 바짝 갔었던 게 기억나네요. 여기 차트 모습 보시면 거래량도 그때 한 950만 주가 좀 터졌고 그 뒤에 제가 봤을 때는 접근을 하신 것 같거든요. 왜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왜 샀을까 전문가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청자로 빙의가 돼서 그러면 지금 단가가 7,500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거래량 터지고 나서 20일 정도 선에서 트라이를 조금 보신 것 같아요. 눌림목 구간이 좀 왔을 때 한번 다시 단기 반등세가 좀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62동평균선도 조금 밑에 지지대가 있고 괜찮은데 결국은 떨어진 요소가 무슨 게 있었을까? 기술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게 시황적인 요소를 변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황적인 것이 기술적인 걸 변동시키는 건데 패션 부분이 정지가 됐었거든요. 영업 정지가 9월 30일까지 됐었습니다. 그렇죠. 크네요. 굉장히 크죠. 그러면 그 뒤에 움직임을 측정해 보면 9월 30일까지 정지됐을 때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그리고 지수도 반등 나오고 있었는데 반대로 패션 부분이 정지되니까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 때 손절을 조금 비중이 약해서 그러셨을까요? 안 하신 것 같아요. 5%시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는 그냥 좀 버티는 매매로 가겠다. 아니다. 나는 추가 매수를 가겠다. 아니면 나는 손절매를 하겠다. 매매 전략도 이 세 가지를 좀 정하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을 하셨던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에 저출산 얘기 하도 나오니까 뭐 되긴 되겠지. 네, 이런 것도 느낌이 있겠죠. 약간 강하셨던 것 같아요. 유창호 앵커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바닥권 지지를 좀 받았느냐 그리고 실적과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거냐 결국 정책 테마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로투세븐의 실적인데 그나마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을 비교해 봤을 때 제로투세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영업 이익률 쪽 부분에서 좋아지는 것 같고 올해는 아가방 컴퍼니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 찍다가 작년에 59억 영업 흑자 썼어요. 근데 1, 2분기에 이미 50억 찍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아가방 컴퍼니도 올해 최대 실적이거든요. 밸류적으로는 아가방 컴퍼니가 좀 더 괜찮은데 문제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 이익률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가이던스가 좀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정지됐던 패션 부분이 또 풀리면 조금 더 그 부분이 부각이 되겠죠. 단지 지금 이 양육 정책에 관한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한 뉴스 플로우가 언제 부각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답답하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가 매수가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기술적으로 바닥을 보고 5,500원 정도가 오는 기술적으로 바닥 정도로 보이거든요.
기관 행보로 갈 것이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뉴스플로우도 안 나오죠. 그럼 좀 답답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로투세븐은 실적에 좀 기대의 언덕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추가 매수는 11월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내일 금요일이고 예. 그러면 금요일날 좀 종가 나눠서 한번 하시고 5% 정도 추가하실 때 2일날 FOMC 혹시나 대외 변수가 생길지 예. 모르니까 그때 추가 매수 확인하고.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보유해서 좀 끌고 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여쭤보시면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반등세로 봤을 때 8,4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가능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이제 추가 매수를 5,500원 정도에서 했다고 계산하면 단가가 지금 6,500원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예.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손절을 채워야 돼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바닥 구간의 손절 구간을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요. 레인지 범위 5,5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FOMC를 기준으로 추가 매수 5% 정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단기 반등세를 만약에 좀 쓰고 싶다면 뭐 폭가를 8,400원 정도로 측정해드리고요. 레인지 범위.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좀 빠져나오고 싶다. 네.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62동 평균성 정도에서 트라이 보시고 7,400원 정도에 엑시트 하시는 전략으로 하면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로투세븐 살펴드렸습니다. 흔히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뭐 엔젤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유아용품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한창 뭐 잘 갔을 때만 해도 주가가 기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어느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좀 주가 내려갔는데 7,500원에 매수하셔서 손실이 좀 나 있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1월 바로 다음 주입니다. FOMC 확인을 좀 해보시고 한 5,5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뒤로 목표 주가 8,400원까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짧게 빨리 나와보고 싶다 하시면 7,400원까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 같네요. 자, 이렇게 제갈 공명님께서 보내주신 제로투세븐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 채팅창에 종목 진단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밀렵구님의 NC소프트, 부자대자님, 에코플라스틱, 똥꿈 대박님, 특이하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문의도 들어왔고요. 박은지님의 후성까지도 역시 종목 진단 많이 있습니다.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 종목 진단을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8200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팅창도 좋지만 전화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진단 내용 듣고 추가적인 질문도 가능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바로 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PG. 로봇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SPG. 자,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매수가는 18,000원에 예.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18,000원에 20%요? 그럼 사실 오늘도 그 18,000원에 걸려 있었던 주가 중에 하나인데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난 여름 아마 8, 9월쯤에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진 않으셨고. 자, 그러면 네. SPG, 뭐 확실히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 SPG가 최근 들어서 강세 움직임 뭐 유난히 보여줬던 종목이긴 합니다. 자, 지금은 좀 떨어져 있긴 한데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지금 이게 최근에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업 실적이라든가 예. 로봇 관련해서 실적이 좀 나는 종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특허 관련된 것도 있고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전망을 좋게 보고 예. 계속 물타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걸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보유량이 좀 늘어난 상황인데 네네.
이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어제 좀 많이 밀리면서 61이평선 수준에서 122평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신 것 같은데. 깨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요. 자, 혹시 이게 여기서 추세 무너지고 뭐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SPG 과연 걱정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가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SPG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무관님,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엔 SPG 이야기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특히 많이 내려가서 걱정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를 이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매수하신 뒤에 수익도 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지금 언뜻 찾아보니까 8월 18일 정도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눌림목 구간에 8월 9일에 아까 시장님 매수를 하셨다 하셨으니까 내려올 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고점에서 못 파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고점에서 안 팔았던 거를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좋아지고 네. 여기가 어찌됐건 기업 모토 쪽이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산업용, 가정용, 모토도 좀 알아보니까 이 지금 종목 질문을 제가 두 번째 봤는데 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가전용, 산업용, 의료기기, 어허. 그리고 또 기어드 모터라고 이게 소형화 기어드 모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상당히 수입 비중이 좀 높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국산화로 좀 대체가 가능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좀 실적이 올라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시장장님 말씀하시던 두산 로보틱스 어떤 로봇 감속기, 네. 이 협업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로봇 테마를 가는 종목 중에 지금 로봇 관련된 섹터 종목 중에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느냐. 이미 여러 군데 좀 들어가고 있고.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분명히 타당성이 있죠. 매출액 같은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AI나 로봇 쪽에 관한 수급과 매기가 주도도 전면에 좀 못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일단은 지금 이번 달에 보게 되면 판이하게 수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차 잔고를 언뜻 좀 봐봤는데 대차 잔고도 높지 않단 말이죠. 네. 지금 그러면 공매도나 이런 대차 잔고도 높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왜 내려왔을까?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에 문제가 있나? 근데 문제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봇 쪽에 대한 밸류 체인 문제를 일단 좀 가봐야 되겠어요. 네. PER 11배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무난한 수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치주는 아니고 성장성의 성장주의 특징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출액과 성장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시청자님이 고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고뇌냐? 자, 올해도 실적이 좀 좋고 내년에도 좋은데 이걸 좀 끌고 가야 되겠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지수가 이렇게 등락 과정이나 내년에 경기 침체 국면에 지수가 빠질 때도 나 홀로서 지수를 이기면서 갈 수 있는 이 문제로 좀 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로봇주가.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이 그나마 돋보이는 주인데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강력하게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나오는 게. 네, 지금 시장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뭔가 좀 테마가 형성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그렇죠. 좀 시장을 움직였다면 테마로 움직이는 수급과 돈, 네.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매기가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처음만 해도 갑자기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간다 하니까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은 예. 오늘 시장만 봐도 네. 주도주들, 2차전지, 오늘 삼성전자, 6만전자 터치, 네. 그 다음에 뭐 신재생, 태양광 이런 것들 시장에 좀 내세울 수 있는 주도주들이 다 전면에 부각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섹터에 대한 수급과 매기가 좀 꺼진 부분 같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청자님 이제 비중을 좀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손절로 대응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 내용 좋고 부채 비율 괜찮고 종목 탄탄하고요. 실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로봇에 관한 뉴스플로우가 조금 대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나와주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모멘텀이 11월은 좀 어려워 보여요. 12월과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4월 삼성전자는 매해 4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맨 처음 이야기한 게 이적 보행 로봇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투자 기간을 좀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가 어디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 강력하게 수급을 이끌 만한 요소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14,000원까지는 하락을 좀 열어두시고, 우리 시청자님이 나는 좀 로봇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예.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에 대한 것에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하시려면 14,3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오겠죠. 예. 그래서 비중을 30% 정도까지 채워가지고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가가 이제 14,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밑에 이제 버팀목이 월봉 21선이거든요. 네. 13,500원 정도에 아마 지지가 될 겁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 구간을 써야 되는데 그 반등 구간이 이제 단기 저항으로 올라갈 때 15,000원선에 한번 걸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뚫고 가는 시기까지 다 계산해 봤을 때 저는 내년 4월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실적이 가이던스대로 나와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2만원까지는 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모멘텀이나 바람을 좀 다 타주면 신고가 돌파 영역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기나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추가 매수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하고요. 레인지 범위 14,300원 정도의 눌림목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보유 기간을 우선 내년 4월까지로 한번 설정해 보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렬님, SPG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 로봇주의 베스트 타이밍이 조금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추가 매수도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14,000원 정도 초반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그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시기는 내년 4월 정도는 조금 지나야 이 종목에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한 2만 원 수준까지 아니면 저 강하게 간다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내년 4월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일단 특별한 네. 누이기가 없다 그러니까 예. 예, 조금 안심은 됩니다. 네, 일단 뭐 보유를 해보시고 충분히 손실 줄이면서 수익권까지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SPG 살펴드렸습니다. SPG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올 한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정말 많이 언급을 했었죠. 지금 각종 대기업들에서 앞으로 미래 신산업, 새로운 동력으로 로봇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참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다가 요즘 들어서는 조금 둔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로봇월드 이 이벤트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로봇주들이 바람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금이 베스트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켜보실 만한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군이라는 점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SPG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골라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유튜브에서 밀렵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게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게임주들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정말 뭐 바닥까지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NC소프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NC소프트 들어와 있거든요. 42만 5천 원 그리고 5% 비중입니다. 제가 말했던 돋보인다는 의미가 차트가 너무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까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요즘에 그래도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내려왔던 폭이 너무 커서 이게 지금 제대로 올라온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드네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42만 5천 원이니까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자, 그러면 NC소프트, 과연 NC소프트의 미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NC소프트입니다. 주가 참 많이 내렸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니지 유청 앵커님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안 해봤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좀 해봤는데 네. 뭐 이제 게임즈를 설명할 때 전문가라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네. 저는 배틀그라운드도 좀 해봤는데 멀미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게임의 이제 재미가 개인의 취향이나 특성이 니즈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게임을 할 때 결국은 게임의 주의 본질은 게임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 중독성.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 니니지는 분명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여러 고생했거든요. 네, 이거는 분명히 중독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NC소프트 자체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런 RPG 게임들이 좀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로
억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NC소프트가 떨어졌던 과정을 보게 되면 역시나 확률형 아이템. 그때 뭐 트럭 시위부터 상당히 심했거든요. 유저들하고 뭐 간담회까지 열고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우리 똑바로 하겠다. 그때 테헤란노가 마비였습니다. 마비. 네. 네, 트럭 시위하고 그러면 그 헤비 유저들의 결제하는 과금 유저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놀라시겠지만 정말 억 단위입니다. 네. 무슨 게임이 억 단위 결제를 하냐. 그런데 뭐 거기 아이템도 엄청나잖아요. 네, 칼 한 자루에도 억 단위가 합니다. 제가 그 리니지를 안 했던 게 그렇게 무섭게 갈까봐 안 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중독될까 봐. 서민은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NC소프트를 이제 예전에 게임주의 대장주로 좀 돌아오게 되면 네. 기업이 업황인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이 부각이 됐을 때 전면에 가장 났었던 게 먼저 위메이드였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NFT였죠. 그런데 엄청났죠. 그때도 유창호 앵커님이랑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샌드박스 규제라든지 예. 우리 중국과 한국만이 아직 NFT 규제가 있는데 뭔가 조금 상호 부처 간의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었죠. 지금은 모멘텀으로 가는 비이상적인 시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NC소프트는 그때 단기 본등 구간이 7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그 이후로 그러면 NFT 모멘텀이 꺼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내려오고 나서 NC소프트의 실적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NFT였다는 거죠. 그때 NC소프트도. 그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NC소프트 개인이 뭐 이렇게 사가지고 뭐 했다. 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난리 났죠. 있었는데 분명히 사실 여부는 확인은 된 부분이니까 이분은 넘어가기라고. 이제 실적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올해도 실적이 좋아요. 내년에도 비슷한 수치고. 단지 이제 NC소프트가 예전처럼 NFT에 어떤 부차적인 산물을 붙여서 가져간다면 저는 NC소프트의 반등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NC소프트의 밸류가 17배거든요. 게임주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줄까가 문제인데 실적은 이제 문제 없으면 확인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보게 되면 크래프톤을 좀 봐야 되겠죠. 크래프톤의 밸류는 NC소프트보다 높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훨씬 낮거든요. 네. 매출액도 크래프톤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은. 자, 크래프톤 보시죠. 올해 8천억 정도, 내년에 8,200억. 물론 NC소프트하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좀 밀리지만 영업이익률이 더 좋단 말이죠. 예. 훨씬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크래프톤이냐 NC소프트냐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게임주의 대장주의 흐름이 조금 바뀔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은 둘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과 실적 부분은 문제가 없고 그러면 단기 반등세를 쓸 수 있는 모멘텀을 뭔가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게임에서 다시 NFT를 붙인다.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지금 잠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적 시즌이니까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부합치에 좀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비중이 5%니까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FOMC 때까지 조금 관망세에 따른 등락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구간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레인지 범위는 36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그러면 계산해 보면 지금 한 39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하게 한 43만 원에서 레인지 범위 4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수익의 한 12% 정도는 창출되실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구간은 지금 게임주에 대한 현재 평가 구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추가 매수 36만 원 레인지 범위에서 5% 추가하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43만 원에서 레인지 범위 44만 원. 요 레인지 범위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NC소프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일단은 보유를 지금 시점에서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고 조금 더 내려갔을 때 한 36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은 그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 좀 낮아지겠죠. 그 뒤로 끌고 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한 43만 원 그리고 44만 원 수준까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NC소프트 정말 게임이 대장격인 종목인데 많이들 고생하셨죠?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전략들 같이 한번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밀렵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내일장 전략. 하루하루 참 내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내일장 전략
공략 포인트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와, 근데 우선 힘드네요. 네, 오늘 뭐 종목 진단할 때 최대한 짧고 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드리려고 핵심 포인트 하는데도 역시나 다섯 종목 보게 다음에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고요. 네, 확실히 시청자분들 요새 종목 상담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예. 여기를 좀 보시면 이건 빅스뉴스 차트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빅스뉴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위험자산 쪽으로 좀 수급과 매기가 몰리고 있다는 건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늘 말씀드렸지만 통화류예요. 유로 FX나 파운드를 보시게 되면 늘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계속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로 FX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예. 약간 오일선과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늘 말씀드렸어요. 각국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장의 반등 요소가 나올 수 있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통화료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락세로 갔어요. 예.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주당 EPS는 올라갔습니다만은 지금 뭐 구글 쪽, 알파벳 쪽 실적이 다 안 좋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뭐 속도 조절론 정도.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통화료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FNC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관망세가 뭐 내일부터 좀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 육만전자를 좀 터치했고 이제 조정 구간에 조금 쉬어가는 측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이 지금까지는 과대 낙폭 구간으로 좀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2차 전지도 시장을 좀 이끌고 반도체도 좀 시장을 단기 반등세를 좀 쓰면서 올라갔는데 이 과대 낙폭 구간은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중소형주 실적들이 11월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실적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학회 모멘텀들. 그래서 이쪽으로 숲을 좀 잘 보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우선 숲은 어디냐? 역시나 2차 전지 쪽이고요. 예. 여기서도 2차 전지 안에서도 선별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분명히 유념하셔야 돼요. 이 그렇죠. 부분은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역시나 선별화 좀 필요하고요. 지금 반도체 몇 대표주 생산주들을 좀 공략하느냐 이 부분보다도 소부장 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선별화해야 될 것 같고 역시나 대세구는 또 신재생, 태양광 쪽, 그 다음에 학회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요새 이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 이것 네. 때문에 홍콩 항생 시장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정책적 이슈로 빠진 부분이 아니죠. 네. 오히려 이제 미국과의 대응이 대립 구도 양상이 좀 치열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내수 경기 아무래도 부흥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겁니다. 네. 분명한 것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결코 저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화가 중요하겠죠. 저는 리오프닝 쪽에서는 엔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OMC 정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을 좀 바라보셨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군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역시나 꼽히고 있고요. 신재생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들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김민주 전문가의 추가적인 멘트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민주 TV에서 뭔가 한다고요?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 했습니다. 네. 제 채널은 아니고 유튜브 예. 이토마토 채널인데 오늘 보니까 종목 상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종목 상담 좀 필요하신 분들 도움 드리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물론 유튜브가 품격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유튜브는 좀 유튜브스럽게 편안한 속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부터 김민준 TV 유튜브에서 진행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네. 종목 상담 진시즌에서 못 받았던 부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집니다. 5시 10분부터 유튜브 김민준 TV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지금 아쉬우셨던 종목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 더 열려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오늘도 4시부터 5시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